산진이의 생태 수업 105번째 이파리 조형놀이.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선생님들은 여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온통 푸르러지는 숲을 떠올립니다.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에너지를 고정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식물 중에서도 광합성을 담당하는 이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파리를 가지고 하는 활동 4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 프로그램 각각은 그 프로그램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만들기 방법뿐만 아니라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지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파리 조형놀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 이유는 나뭇잎이나 풀잎, 어떤 잎이어도 상관이 없어서 이파리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요. 선생님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름철 무성해진 잎 가지고 하는 수업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활동은 이파리로 할 수 있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맥을 알아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애벌레. 두 번째는 톱니의 생김새를 알아보는 상상잎 만들기. 세 번째는 잎의 전체 모양인 옆형을 알아보는 길쭉한 이파리. 네 번째는 다른 종합적 과정으로 풀잎 숲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첫 번째, 이파리 조형놀이. 세상에서 가장 긴 애벌레. 영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긴 애벌레라는 제목을 가진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A3 용지로 출력해 가로로 절반을 자르고 자른 종이를 연결하면 만들어지죠. 표지와 속지 디자인 도안은 이티팸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애벌레를 잎을 채집해 붙여 꾸미는 활동이에요. 오늘은 스프레이 풀로 붙이는 모습을 주로 보여드릴 텐데요. 현장에서는 양면 테이프를 워크북 가운데에 붙여놓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긴 애벌레를 만나볼까요? 먼저 주변에서 다양한 잎을 채집합니다. 크기나 생김새를 다양하게 채집하는 게 좋아요. 이때 선생님은 아이들과 잎의 맥을 중심으로 잎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채집하는 게 좋습니다. 채집한 잎 가운데 머리로 사용할 잎을 골라요. 잎머리나 잎밑 중 한 곳만 잘라 붙여요. 첫 번째로 붙인 이 잎이 세상에서 가장 긴 애벌레의 머리랍니다. 다음은 채집해온 잎을 모두 잎머리와 잎밑을 가위로 반듯하게 잘라요. 그리고 잎과 잎의 주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쭉 연결해 붙입니다. 이때 2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는 잎이 워크북의 글과 그림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잎의 주맥이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워크북 동화의 끝은 애벌레의 몸이 뒤로도 한참 있는 것으로 구성했어요.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잎은 종이에 맞춰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더 길게 만들고 싶다면 종이를 뒤로 더 연결해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애벌레에게 눈알을 붙여주고 더듬이와 다리 새쌍도 그려줘도 좋아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말풍선도 채워줍니다. 다 만든 워크북으로 놀이할 수도 있어요. 자바라북이기 때문에 맨 앞장과 맨 뒷장을 손으로 잡고 아코디언 연주하듯 앞뒤로 밀고 당기며 애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애벌레가 여행 가는 거죠.
그리고 어울리는 나무나 풀바두에 그곳에 찾아온 긴 애벌레를 전시해도 되겠죠? 우리가 나뭇잎 풀잎을 채집해서 쭉 연결해서 애벌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벌레는 머리에서 끝까지 주맥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애벌레 입에서 똥꼬까지 연결된 소화관 같은 역할이 될 겁니다. 이처럼 잎맥이라고 하는 게 나무에서 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 줄기에서부터 빨아올린 물질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태양을 받아 광합성에서 만든 양분을 다시 전체로 보내주는 소통, 통로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도입활동이나 전개부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이런 소통, 전달에 대한 다양한 놀이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파리 조형놀이 2. 상상 그 이상의 톱니. 나무와 풀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 중 하나가 잎의 모양이죠. 잎 모양에서 중요한 정보 중에 잎 가장자리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백목련 잎처럼 밋밋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는 잎도 있고요. 느티나무 잎처럼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를 가진 잎도 있습니다. 느티나무의 톱니는 곡선이 버선코 같네요. 당단풍은 작은 톱니와 함께 깊게 파인 결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보다 풀잎의 톱니와 결각이 복잡한 게 더 많습니다. 이처럼 잎의 가장자리도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런 톱니 표현을 여러 종류의 이파리를 이용해서 상상 속 이파리를 만들며 톱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잎은 좌우 대칭입니다. 톱니나 결각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다양한 생김새의 잎을 채집합니다. 이때 같은 종류의 잎을 2장씩 채집해야 하는데요. 2장의 잎 크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채집해온 잎을 2장씩 분류해 놓고 A3 용지에 붙일 거예요. 종이는 A3 용지 정도가 적당한데요. 8절지나 4절, 스케치북도 좋습니다. 종이의 가운데에 잎의 주맥을 표현하기 위한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중심에 놓고 서로 대칭이 되도록 한쪽에 한 장씩 잎을 붙일 거예요. 한쪽 끝에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선을 중심으로 양쪽 같은 위치에 같은 종류의 잎을 차례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잎과 잎 사이는 겹쳐도 되지만 떨어지면 안 돼요. 전체 모양은 붙이는 곳 안쪽이 잎 모양이 되도록 양쪽 끝이 좁아지게 붙이고 가운데는 볼록하게 붙이면 됩니다. 잎을 붙일 때는 스프레이풀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영상 후반에 나오는 스프레이풀 사용 팁 참고하세요. 잎을 규칙에 맞춰 다 붙였더니 안쪽에 잎 모양이 보이시죠? 그런데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네요. 마법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바깥쪽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면 되죠. 가위로 잎과 잎이 만난 부분을 따라 오려줍니다. 그러면 잎의 모양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안쪽에 톱니 모양도 더 선명해졌죠? 이제 잎맥을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 이 돌단풍 잎을 보시면 자, 장상맥이죠. 손바닥 모양 맥을 갖고 있는데 이 맥이 쭉 따라간 곳이 끝입니다. 잎 결각의 끝. 결각이 파인 볼록한 곳의 끝으로 연결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연결된 2차 맥은 톱니 뾰족한 곳의 끝으로 가지요. 연결돼서 끝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여 있는 곳과 맥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잎에 톱니나 결각이 있으면 거기에서 길쭉하게 나간 부분에 맥이 연결되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개인이 만든 잎이명 각자 그리면 되고요.
함께 만든 잎이라면 한 명씩 나와서 1차 맥에서 톱니 끝으로 연결되는 측맥을 그립니다. 다 만들었다면 확장으로 큰 잎을 모아 대형 나무도 표현 가능하고요. 잎 안에 톱니를 가진 잎을 붙여 꾸밀 수도 있겠죠? 잎의 모양을 여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건 개망초 잎입니다. 그런데 이 폭이 이 세로보다 3배 이상 길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길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제가 요거는 노박덩굴 잎인데요. 이 노박덩굴 잎은 길이가 폭보다 조금 더 긴 정도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둥근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요건 담배풀 잎입니다. 담배풀. 이 담배풀 잎은 보면 가로폭이 세로 길이보다 그 2배는 넘고 3배는 좀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이런 걸 계란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잎이 길쭉하거나 대략 둥그렇거나 혹은 계란 모양이거나 이렇게 그 잎의 형태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바라북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해 볼 텐데요.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 한번 알아보죠. 니스에는 연구용 접지기가 있어서 종이를 넣어 접는 선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한 표지도 붙여주고 묶어 보관할 수 있도록 표지에 할핀도 꽂아요. 표지에 잎을 붙여 꾸며줘도 좋죠. 그리고 묶을 수 있는 끈을 연결하고 펜던트까지 달아주면 멋진 잎 채집북이 됩니다.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며 길쭉한 잎을 채집할 겁니다. 이때 채집북이 작아 되어도 되고 애벌레자 20을 사용해도 됩니다. 채집북이 오염되거나 가지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서 애벌레자 20을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채집하는 잎의 폭은 애벌레자 20보다 좁거나 비슷하고 길이는 애벌레자 5마디에서 9마디 사이의 잎만 탐색해 찾습니다. 또는 기준보다 작아도 잎의 길이가 폭보다 3배 이상 길어서 길쭉한 모양을 가진 잎을 채집해도 좋아요. 채집해온 잎을 정리하고 하나씩 들어 채집북에 테이프나 스프레이풀로 붙입니다. 영상에서는 입자루 부분에 테이프로 붙였어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잎이 덜렁거리니 채집해와서 한자리에서 작업할 때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식물 이름을 안다면 페이지마다 식물 이름을 적어줘도 좋겠죠? 물론 애벌레자 20 없이 채집북을 들고 다니며 채집해 그때그때 붙여 완성해도 좋아요. 채집북을 들고 다닐 때는 스프레이풀을 사용해서 붙이는 게 더 좋죠. 이 접지된 종이도 곧 출시됩니다. 프로그램을 해보신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으셔서 규격별로 접지된 종이도 곧 출시하기로 했어요. 다양한 자연물 채집과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파리 조형놀이 4. 이파리 숲에 살아요. 지금까지 잎의 생김새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 말고 잎이 본래 갖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잎은 태양으로부터 온 전자기파 에너지를
자기가 빨아들여서 광합성하고 그래서 양분으로 고정하는, 즉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을 하지요. 그렇게 저장된 에너지들이 숲에 있는 혹은 자연에 있는 다른 생명들을 키우는 양분이 되고 먹이가 됩니다. 네 번째 활동은 나뭇잎이나 풀잎 한 장이 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수관부고 위쪽이 수관부가 돼서 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나무들이 여러 그루 서게 되면 아마 숲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때 풀잎 나뭇잎이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숲을 만들 수 있겠죠. 숲을 만든다는 건 나무나 풀이 에너지를 고정하고 그 고정된 에너지를 수없이 많은 다른 생명에게 전달하는 숲의 생명 부양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을 위해 돌아다니며 잎을 채집합니다. 잎 한 장 한 장을 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한 종류의 잎을 여러 장 채집해요. 이때 잎의 앞뒤가 색이 다르면 더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채집한 잎을 서 있는 나무처럼 여러 장 붙여 숲이 되게 만들어요. 잎을 여러 종류 섞어 만들면 나의 창의적 표현이 중심이 되지만 한 종류의 잎을 붙여 만들면 내가 고른 잎의 특징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잎에 더 집중하는 거죠. 잎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숲의 느낌이 아주 다르거든요. 나무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를 표현했으니 이제 무생물과 소비자를 표현하면 돼요. 스탬프 찍기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또 니스의 만들기 재료로 곤충이나 새, 동물 등을 만들어 놓아주며 역할놀이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작은 팁, 스프레이풀 잘 사용법. 베테랑 선생님들은 잎 붙이기 가장 좋은 도구로 스프레이풀을 꼽습니다. 그런데 스프레이풀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스프레이풀 사용도 정보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꿀팁 대방출! 팁 첫 번째, 뿌리는 것도 기술! 잎에서 30cm 이상 떼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풀이 뭉쳐서 물처럼 나와 오히려 안 붙습니다. 또 20cm보다 가까우면 가벼운 잎이 날아가 사용할 수 없어요. 너무 가벼운 잎이라면 스프레이풀을 칙칙칙 짧게 끊어서 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프레이풀은 너무 많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팁 두 번째, 끈적끈적한데 어떻게 붙이지? 스프레이풀을 뿌리면 풀이 묻은 전체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에 묻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잎길이 달라붙어 내 맘대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붙이기 방법 3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직접 핀셋으로 잎자루를 잡고 들어서 붙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종이를 엎어서 톡 쳐서 잎만 살짝 붙여가는 건데 톡 칠 때 힘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마지막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교사가 올려주고 아이는 올린 잎을 눌러 잘 붙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붙일 잎을 한 장씩 신문지 위에 놓아요.
나는 꼬리뱅이. 나는 개망초. 채집책에 붙일 쪽을 펼쳐서 가지고 와요. 여기요? 여기요. 손바닥으로 10번 꽉 눌러서 붙여요. 꾹꾹꾹꾹 꾹꾹꾹꾹. 굿잡! 이제 나뭇잎 플립 같은 이파리를 가지고 하는 활동 4가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 이 나뭇잎 플립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은 각각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4개는 독립된 프로그램 4개고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도입활동, 전개활동, 그리고 오늘 소개한 활동을 절정부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번 영상은 뭐 할지 결정을 못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